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A 플러스 에셋입니다. 예, 충분히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요. 특히나 주주 환원적인 정책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꽤나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증시가 아예 박살나고 있어요.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고요.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한 5개월 정도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5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A 플러스 S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A 플러스 S는 꽤나 중소형 기주고요. 그리고 지혜사로서, 그러니까 보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사실 투자자들이 그리 좋아하는 사업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주목받는 뭐 AI 소프트웨어라던가 혹은 조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업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좋고요. 주주 환원적인 정책이 꽤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가는 꽤나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기회가 꽤나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무료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1,050억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봤을 때에도 올해 3분기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억 넘게 나왔습니다. 2분기도 100억 넘게 나왔고요. 압도적인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꽤나 가파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 정도의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기준으로는 최소 5%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정도 때에는 최소 7%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최소 7% 이상의 배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립법인으로, 독립적으로 보험 판매, 그러니까 GA 시장에서의 그런 압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에서는 두 개 기업밖에 없어요. 상장사 중에서 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기업들은 두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1등 기업은 인카금융서비스. 이게 1등 기업이고요. 지금 보시면 주목만 보더라도 뭐 아름다운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실적 따라서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 기업은 A 플러스 에셋. 그럼 1등 기업에 비해서 왜 2등 기업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느냐, 왜 2등 기업을 지금 업로드 시켜드리느냐, 방송을 왜 찍고 있느냐 한다면, 지금부터의 주가 상승을 봤을 때,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부터의 주가 상승을 봤을 때는 저는 A 플러스 에셋의 인카금융 서비스에 비해서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로는 압도적인 실적 성장이 있을 거고요. 내년부터 압도적인 실적 성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배당이라던가 혹은 주주 환원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주주 환원책을 좀 늦게 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둘 좀 최대한 쉽게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GA 시장 같은 경우, GA 같은 경우는 보험 판매업에서 국내 침투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현대해상 보험 판매원, 그러니까 현대해상, 이면 현대해상 것만, 혹은 뭐 하나손해면 하나손해 보험권만 팔던 이런 보험 판매원들이 이제는 GA사로 가면서 현대 것도 팔고 하나 것도 팔고 삼성 것도 팔고 뭐 DB 것도 팔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그런 상품들을 취급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딱딱딱 맞추어 주는 그런 설계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GA사들이 보험 판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계좌 인증이 좀 왔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계좌 인증을 좀 해주신 겁니다. LS 27%, 뭐 두산 에너빌리티 8.7%, 파이버 프로 20%, TFE 0.16%, SP소프트 14.66%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셨고, 이분 보니까 계좌 수익률은 약 20% 가량, 19.5% 정도 계좌 수익률을 내고 있었는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계좌에 대한 우상향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단기로 보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추세에 따라서 단기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매일매일 거의 매일같이 수익을 더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 멤버분들께 제 계좌를 또 오픈을 할 거예요. 저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하게 2, 3주 한 번씩은 계좌를 오픈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럼에도 저는 조만간
이제 제 계좌를 우리 멤버분들께도 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필사단 모임이 있었어요.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총 3번의 필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토요일, 일요일에 있었던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지난 토요일에 이제 필사단 모임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샴페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마를린 먼로 샴페인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마를린 먼로가 매일 한 잔씩 마셨다는 그런 샴페인으로서 꽤나 유명한 샴페인인데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고 아직까지는 먹진 않았어요. 최근에 증시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꽤나 컸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필사단 모임을 했었고 이제 내일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필사단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그러니까 내일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29일이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바로 몇 시간 뒤에 필사단 모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는 한 2시간 뒤쯤에는 필사단 모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번 주에도 필사단 모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좀 맛을 보고 네,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또 올려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그럼 A 플러스 S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A 플러스 S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실적도 보여드렸지만 결국 보험 판매 사업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 판매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따라서 당연히 A 플러스 S에 대한 실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의문점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인구도 줄어들고 출생아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험 판매가 호황일 수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호황이에요. 역대급 호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발생주의 회계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아보험 거의 없죠. 근데 요즘에 치아보험 많이 들고 있고요. 신생아보험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신생아보험도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매, 뭐 암 같은 경우도 세분화돼서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자산관리라던가 연금 이런 것들도 보험사 상품으로 다 취급이 되면서 꽤나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고 오히려 보험에 대한 수요가 꽤나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민영화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그런 사업 자체가 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보 재정을 통해서 그냥 공적 자금으로 대부분의 그런 뭐랄까 의료 비용들을 지출을 해놨다면은 이제는 사적 보험에 대한 중요도가 꽤나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령화사에 대한 그런 보험 판매 적용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 발생주의 회계 원칙으로 바뀌면서 보험사들의 신제품, 4세대 보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료의 판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산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보험 판매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인카금융 서비스 A 플러스 S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을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제가 인카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A 플러스 S를 조금 더 보고 있느냐 한다면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S과 그 전에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 간의 그런 차이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꽤나 커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커졌느냐 한다면 인카금 서비스 A 플러스 에셋이 이 회계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실적을 그런 발표할 때 그 기준점이 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이유로는 A 플러스 S 같은 경우는 이제 직영 그리고 인카금 서비스는 사업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플러스 S는 고정비가 꽤나 크다는 점 그리고 인카금 서비스는 뭐 프리랜서 사업가 다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월급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고정비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 위주로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작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보험 판매원들을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그에 반해서 A 플러스 S는 직영을 했었기 때문에 고정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이지 못했습니다. 공격적이지 못한 그런 사업 구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비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수많은 그런
보험 판매원들을 영업을 했던 것이고 수많은 영업했던 것들이 실적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인카금 서비스는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에셋은 직영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공격적이지 못했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도 이제 A 플러스 에셋도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사업형 그런 보험 비즈니스 사업형 지회사로서 팔바꿈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우 공격적으로 영업망을 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이런 인가금 서비스는 회계 기준이 발생주의예요. 그리고 A 플러스 SS는 이제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제 실적을 좀 계상하는 그런 구조인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사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회사들이 수수료를 받을 때 지회사들은 이 수수료를 나눠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사에는 자 수수료 받을 때 나눠서 받는다. 그런데 설계사들에게는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수수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카금 서비스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계약 부채로서 이제 활용 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사에서 주는 지급 수수료는 선급 비용으로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딱딱딱 나눠서 분할로 인식했다는 것인데 A 플러스 S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현금 흐름, 현금주의였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 받을 때마다 계산했던 것인데 이게 한꺼번에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은 2, 3년에 나눠서 받는 것인데 비용은 한 번에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수료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보험 판매를 많이 했을 때에도 비용 처리가 한꺼번에 아주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꽤나 가파른 비용 증가가 있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용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에 와서 인카금 서비스는 이 분할로 인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크게 보일 수 있었다는 점. 근데 이게 조금 더 주목할 점은 그 내년으로 갈 때, 내년 후년으로 갈 때 이 수수료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비용 처리가 없죠. 왜냐 한 번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인카금 서비스는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 꾸준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이런 A 플러스 S에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역대급 실적에 대한 성장성, 판매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용 처리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냥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의 실적까지 본다면 사실 A 플러스의 세대의 성장성이 인카금 서비스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게 처리됐던 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전혀 달라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직영점을 이제 운영함으로써 고정비가 컸다는 점, 그리고 발생주의를 통해서 비용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비 비용 처리 증가가 훨씬 더 커지면서 좀 매력적이지 않은 실적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이런 건데 내년 들어서는 이제 직영이 아니라 이제 사업 구조형 그러니까 프리랜서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가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는 점. 이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내년부터는 비용이 그럼 기하급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설계사를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신기하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연 수익이 내년부터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익은 이제 더욱더 커지는 구조에서 비용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배당 성향이 여전히 50% 가까이 돼요. 이에 따라서 저는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최소 7% 이상, 지금 주가라면은 한 2년 내에는 최소 10% 이상의 배당 수익이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꽤나 매력적인 그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매력이라던가 혹은 배당 수익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꾸준히 보게 된다면 꽤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S에 대한 분석을 여기까지 좀 해드리는 것이고 GA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S시고 대한민국의 현재 보험 판매 쪽에서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요. 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의료에 대한 판이 발달되면서 그전까지는 공적연금, 건보로만 이제 해왔다면은 이제는 사적 보험에 대한 중요도가 꽤나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에 따른 수혜 정도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 플러스 S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